안녕하세요. 얼랭도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 같은 건 0.16% 상승했고, 나스닥이 0.57% 많이 상승했죠. 그 다음에 S&P 500이 0.46%, 러셀이 0.69% 하락했다. 러셀만 좀 하락하고, 나머지는 다 상승했다. 자, 아침장에 보시게 되면 약간 일단 주춤거렸던 것이 있죠. S&P 500이. GDP가 너무 좋게 나옴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없어진 거 아니냐. 자, 그것 때문에 좀 주춤하다가 다시금 주가는 반등되면서 올타임 하이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러셀은 많이 상승했던 데 따른 좀 차익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중소형주들은 올라갈 때마다 참 많이 던지고 이렇게 가는 게 경향이 있죠. 많이 올라갔을 때 뭐 10%, 15% 올라가니까 자,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맵을 보시게 되면 잘 나갔던 것은 역시나 엔비디아가 가장 잘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까 한 3% 정도 되었죠. 그 다음 브로드컴 됐고, 그 다음에 구글과 메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아마존도 좀 있었고, 자, 아무래도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국의 규제가 조금 풀어지지 않겠는가, 수출 규제가. 자, 그런 의해서 트럼프가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 관계를 조금은 좋게 해야 된다. 자, 그런 것들이 좀 먹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 자체 그렇게 호흡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중심으로 조금은 상승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은 아직까지는 좀 빠져 있는 상태에 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일단은 어제장에서 많이 상승했던 게 따른 여러 가지 좀 차익 매물이 중소형주 중심으로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의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좀 많이 올라갔죠. 아무래도 메타라든지 구글이 좀 많이 올라갔다. 그 다음 에너지 많이 올라갔고, 테크놀로지가 좀 올라갔죠. 자, 일단 이쪽으로 일단 상승세가 있었고, 안 좋았던 것은 컨슈머 디펜스, 그 다음에 리얼 에스테이트, 인더스트리얼 이쪽이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지금 모습에서 경기 방어 중심으로 조금은 매기가 안 돌고 경기 순환주 중심으로 좀 매기가 도는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전히 좀 강세장의 위치에 있다. 이런 것들 봐서 좀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S&P 500의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일단 주가가 올해 말에 아무래도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 정도로 일단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 S&P 500의 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S&P 500의 지수를 갖다 구성하고 있는 것은 지금 거의 뭐 나스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스닥 차트하고 조금은 비슷한데 아무래도 고점보다는 조금 낮아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한다 하더라도 나스닥 100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조금 더 많은 포지션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는 시장이 다릅니다. 자, 우리나라는 뭐 중소형주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데 미국 시장은 중소형주 해가지고는 돈을 버는 시장이 아닙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대형주, 그 다음에 우량주 중심으로 해야 돈을 버는 시장이 미국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런 이유가 다 있죠. 왜냐하면 그런 이유가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본다면은 우리가 러셀하고 좀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왼쪽에 있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러셀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왼쪽에 있는 것이 S&P 500의 차트죠. 자, 이런 것들을 월봉으로 제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이건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한국 분들은 소형주를 좋아하시는데 소형주 해가지고는 미국 주식에서 그렇게 큰 폭의 돈을 갖다 번다기보다는 이럴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죠. 월봉을 보시게 되면 이 왼쪽에 있는 것이 러셀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지금 이제 S&P 5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평선을 다 없애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우리가 봐야 되니까 요 시점이 있죠. 그래서 요 라인대를 중심으로 해서 요 진짜 올라왔던 라인대 있죠. 자, 그거 자체가 2009년도 그때 2월 달입니다. 5월 2일 정도 되고 있죠. 똑같이 일단 한번 적혀보면은 요 날짜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올라왔던 폭을 본다면은 저점 대비해서 올라왔던 폭이 지금 오셔서 927% 정도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고점 대비해서 올라왔던 폭을 본다면은 577%죠.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927%. 자, 여기 자체는 577%밖에 되지 않는다. 갖고 가봤자 지금 이제 더블 정도밖에는 안 난다는 겁니다. 얘가 지금 이제 2분의 50%밖에는 수익이 안 난다는 거겠죠. 얘 100% 수익 날 때 그만큼 일단 차이가 많이 난다. 즉 말해서 우량주 위주로 거래를 해야만이 S&P 500 위주로 거래를 해야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거래해야만이 미국 시장에서는 이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는 포트를 갖다가 가져가실 때 좀 적게 가져가시고 이쪽은 포트를 좀 많이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무래도 미국 주식에 있어서는 아무리 한국 주식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를 하는 게 아니고 대형주 위주로 거래를 하셔야만이 더 많은 수익률을 여기보다는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수익률을 많이 얻기 위해서는 이쪽 걸 들고 가야 수익이 나는 거죠. 이쪽 건 들고 가봤자 계속해서 이렇게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들고 가기도 힘들고 완전히 깨지기가 더 쉽습니다. 그렇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쪽 걸 갖다가 더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갖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엔비디아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만약에 무너지면은 AI가 무너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 무너진 게 없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 200일선 지지받아주면서 다시 쌍바닥으로 나타나면서 주가는 달리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엔비디아 자체가 죽지 않았다는 말은 AI가 그만큼 늘어난다. 물론 중국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중국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AI가 아직까지는 지금 초창기란 말이지 이거 자체가 그래도 수그러들었다 그렇게 보진 않는다는 거겠죠. 중국이 이런 것들 필요하고 미국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필요한데 그 자체가 시장이 완전히 끝나서 버블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일단 저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다 일어나 있는 상태에 있다. 그래서 쌍바닥이 나타나면서 조금 하락세는 이제는 없어지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여주고 좀 주가는 더욱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다. 눌림목마다 이런 종목들은 잡으셔서 들고 가는 종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 요런 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오라클이라든지 소프트뱅크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한은 주가는 꺼지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AR은 시작 단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왼쪽에 차트에 있는 것은 골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건 S&P 500 지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S&P 500 지수보다는 지금 이제 골드가 상당히 강하죠. 골드보다는 또 실버가 더 강하죠. 고점을 돌파하면서 가고 있는 거고 얘는 아직까지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죠. 자, 그만큼 이쪽에 일단은 자금이 많이 모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돈을 믿지 못하니까 중앙은행들이 이쪽으로 계속 사들어가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포트의 일부는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사셔서 들고 가자. 5%라든지 10% 정도는 포트에 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10년물 금리 한번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은 지금 이제 US 10년물 금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밑에 있는 것은 제페니스 엔의 10년물 금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지금 모습에서 한 2%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좀 올라오다가 오늘자에 좀 많이 꺾였죠. 아무래도 CPI가 조금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좀 꺾였다. 그와 더불어서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약간 일단 반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엔캐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더 붙어야 된다. 스프레드가.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오늘장에서 아무래도 CPI가 그렇게 좋지 못하게 나왔다면은 아무래도 금리가 급격하게 뛸 수가 있었는데 CPI가 그렇게 일단은 급격하게 좋지는 못했죠. 예측치만큼 나왔습니다. 한 2%. 자,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콜 CPI입니다. 그런 것들이 일본 정부에 있어서 금리를 갖다 급등하게 안 하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조금은 우리가 한숨을 돌리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것보다는. 그래서 금리로 인한 여러 가지 일단 엔케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은 무방하게 우리가 봐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경제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의 콜 CPI가 나왔죠. 자, 근원물가지수 나왔는데 2.2%로서 예측했는데 2.2%가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가 한 2% 정도 하락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ADP의 민간 고용도 마찬가지로 17,500이 저번에 나왔는데 이번에 11,500으로서 상당히 좀 떨어졌죠. 고용이 떨어졌다는 말은 아무래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는 것들. 자, 콜 듀러블 굿즈 이런 것들도 0.3인데 0.2 요거는 좀 적게 나왔고 자, 콜 PC 있죠. 이런 것들은 지금 믿을 게 못 됩니다. 이건 데이터가 2.9 그대로 나왔고 자, 그 듀러블 굿즈는 조금 마이너스 1.5였는데 예측치가 마이너스 2.2로서 좀 안 좋게 나왔죠. 10월 달 겁니다. 10월 달 거니까 이것도 지나간 거고 자, 근데 GDP가 상당히 좋게 나왔다는 겁니다. 3.3을 예측했는데 4.3이 나왔다. 그래서 GDP가 이번에 상당히 좋게 나왔다. Q3에 저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미국 경제가 2년 만에 최대 성장세를 기록했다. 그래서 GDP가 상당히 좋았는데 이러한 성장세가 방북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말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서 2015년도 마지막 3개월 동안에 GDP의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3분기에 연율 4.3%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소비자 지출은 3분기에 3.5% 증가되었고 레저오픈과 차량 구매가 크게 늘어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3분기 물가 상승률 연율로 2.8%, 이전 분기에 2.1% 상승했는데 부분적으로 미국의 관세 인상 때문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2025년도 마지막 3개월 동안의 경제 성장세가 좀 둔화된 것은 아무래도 정부 셧다운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2% 이상의 성장률은 올해 내내 거센 역풍에 직면했던 경제에 있어서 일종의 승리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2010년도에도 이와 유사하게 견고한 성장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지금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에 더 많은 돈을 쓰는 경향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의료라든지 자동차 수리, 보험 그런 것들이 더욱더 돈을 많이 쓰는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이번에 일단 인공지능 장비에 대한 기업의 지출로 인해서 경제 성장의 주요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미국의 높은 관세, 그다음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상승하는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보다는 시장이 일단 주시장이 상승세에 힘입어서 소비자의 지출이 증가됐다는 것들, 인공지능에 대한 기업들의 막대한 투자가 주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GDP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미국 경제가 2020년도에도 5년 연속 2% 정도 성장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이상적인 조건에서 장기적인 평균 성장률로 여겨지는 1.8%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이러한 강력한 성장세는 2020년도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조금은 주저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1월 28일에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크게 낮추고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의구심까지도 더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GDP가 너무 좋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또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폴리마켓에 따르면 연준이 2010년도 1월에 금리 인하를 갖다 중단할 확률이 86%로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근원 인플레이션이 2021년도 3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금리 인하를 갖다 중단할 예정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믿음이 못 간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자체에서 콜 PCE 자체가, 그래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금리를 인하하는 것을 중지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일단 기준금리 자체를 보게 되면은 3.5에서 3.75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적어도 일단 내년 4월달 아니면 6월달, 7월달 요때 한 번은 인하를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11월달이 선거니까 9월에서 10월달 요 사이에 또 한 번에 인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적어도 한 2번 정도는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개인 소비 한번 보게 되면 헬스케어 쪽 있죠. 요쪽이 일단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개인 소비에 있어서, 그 다음 개인 소비에 있어서 많이 적게 일단 지출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모르블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 이런 쪽은 일단 소비가 덜 됐다.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 좀 많이 금액이 올라갔으니까 그래 될 가능성이 있었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금이 일정 기간 조정을 거쳐서 다시 활력을 되찾았다. 그래서 이제는 둔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금 가격이 온스당 4,530달러를 갖다가 돌파하면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4,500달러 갖다가 돌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금은 여러 호재에 힘입어서 2025년도 최고의 성과를 낸 자사 중에 하나로서 71% 이상이 급등했다는 거죠. 자, 이러한 호재에는 달러 약세, 지속되는 지정학적 긴장,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현재 금속 가격의 차트는 주가 상승의 여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월간 상대지수 RSI가 90을 넘는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보게 되면 금 가격 상승세가 여전히 과도하게 이어지고 있지만은 10월에 발생한 소폭 하락을 제외하게 되면은 장기 투자 포지션을 포기할 만한 충분한 이유는 없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본다면은 그 하락분은 완전히 회복이 되었고, 2010년도 조정이 있기 전까지는 금 가격이 5,000달러까지는 더 오를 여지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계절적인 요인이라든지 또는 금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덧붙이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금은 12월에 좋은 성과를 보여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이제 금값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봐서 다른 것보다는 올 6월에 금값이 2020년도 상반기에는 더욱더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금리의 인하에 기반한 이러한 거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금을 거래하는 데 있어서는 GLD와 같은 상장지수 ETF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고, 0.4% 정도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AI 관련된 지출은 2010년도에도 강세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바클레이즈는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다음 주식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클레에 따르면 내년에 인공지능 관련된 지출의 급증을 인해서 아무래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예상되는 종목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미국이 수십 년 만에 최대 규모의 자본 지출의 사이클을 겪고 있다. 그래서 지난 3년간 시장의 성과를 견인해 왔는데 그것들은 아무래도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것들이 S&P 500 기업들의 수익 전체 성과의 75에서 80%를 견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2010년도에는 금융 여건이 완화가 되면서 보다 유리한 규제 환경이 시장의 가치 평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시장의 상승세를 이끌어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연준의 금리 인하는 종종 경기 침체와 맞물리지만은 경기 침체가 아닌 상황에서는 그런 금리 인하 자체는 아무래도 경기 순환 업종이라든지 성장주에 유리하게 작용된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점차적인 금리 인하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시장이 원래 좋게 작용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유리한 환경을 바탕으로 바클레이즈는 내년에 예상보다 높은 AI 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는 12개 종목을 갖다가 비중 확대 등급으로 선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시총은 한 7,850억 달러 정도 평균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특별히 아무래도 2020년도 역시도 인공지능에 일단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AI 관련 투자가 수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AI가 이미 전 세계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미친 영향과 앞으로 미칠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AI에다가 집중하다. 2020년도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들을 한번 보게 되면 특별히 카바나라든지 JP모건,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 크라우드프레이크, 그 다음 엔비디아, 레드넷이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엔비디아 좋게 보고 있고, 자, 그 다음 JP모건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게 보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런 조식들 한번 체킹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중에서도 M7 같은 경우는 두 종목이 들어가 있죠. 마사오하고 엔비디아 두 종목이 들어가 있는데 목표 주가를 갖다가 31%, 55%의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컨센서스는 보통 28%, 38%인데 컨센보다도 더 낙관적인 전망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이유는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용의 AI GPU 분야에서 선두자리를 바탕으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가능한 그런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것들, 또한 엣지 컴퓨팅, 자동차라든지 로봇 이런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기회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이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 자, 이것 때문에 주가는 더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인공지능의 거품, 그 다음에 반도체 경쟁의 심화, 그리고 분기별의 성장세의 둔화, 이런 우리로 단기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어디까지나 조금은 저평가돼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평균 목표가는 아무래도 253불러서 충분히 일단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마소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연초 대비 15% 정도 상승해서 S&P 500 지수 상승률에는 다소 못 미치고 있다. 자, 그럼에도 시장을 뒤흔든 그런 인공지능 관련 우려로 인해서 좀 하락의 압박을 받았다는 거겠죠. 아무리 이런 것도 오픈 AI하고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럼에도 실적 발표에도 이번 회계연도에 AI 투자는 가속화될 것이다. 그렇게 밝혔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기반의 사업에 일단 성장세를 보이면서 수익성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AI 성장세는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활용 사례들이 제시되면서 실질적인 가치 창출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AI 진화는 현실이다. 그래서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이점이 매우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만큼 자, 앞으로도 빠른 속도로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마소 이런 것들도 충분히 주가가 달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JP모건, 그 다음에 카바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주가의 상승 여력이 있다. 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직전 고점까지 와 있는 상태 있죠. 그래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가기 위해서는 조금은 기간과 시간 조정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후에는 주가는 다시금 올라갈 수 있으니까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가 자체가 추세가 상승 중에 있죠. 추세가 상승 중에 있을 때 우리가 털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이 꺾이진 않는 한 계속해서 들고 갈 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잡지 못한 분들은 좀 빠진다면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셔서 계속해서 들고 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자, 지금 자체는 요거는 빠지는 장이 아니고 돌파를 하려는 그런 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기간과 시간 조정을 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구글 한번 보겠습니다. 구글 역시도 주가가 좀 빠졌다가 바로 V자 반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 빠질 때마다 매수 관점에서 들어간다. 아직까지도 추세가 달리고 있죠. 추세가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추세는 상승 중에 있다. 그렇다면 주가 자체는 다시금 달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일단 여유 가지면서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메타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일단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걸로 상각이 수렴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단 요거 다음에는 위든 아래든 튈 가능성이 많은데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이제 어닝 발표 때 그때가 피크 타임이 되지 않겠는가. 2월 4일입니다. 그때 발표 났을 때 위든 아래든 튈 가능성이 많겠다. 조금만 더 관찰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마소 한번 보겠습니다. 마소는 일단 직전 저점에서 반등이 되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지금 이제 쌍바닥이 좀 나타나면서 주가는 반등되려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쌍봉이 나가지고 좀 안 좋은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쌍바닥이 나타나면서 바닥이 닫아지는 모습이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브로드컴 한번 보겠습니다. 브로드컴 역시도 직전 저점을 갖다 지켜주는 모양이 있죠. 그 다음에 이 갭을 갖다가 계속해서 지켜주면서 주가는 반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관찰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계속해서 추세는 상승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종목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아마존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도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죠. 거의 지금 이제 엔비디아와 같은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높이면서 계속해서 쌍바닥, 들이바닥이 나타나면서 주가는 반등되고 있다. 그다음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종목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아이온큐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온큐는 일단 지금 이제 바닥이 좀 높아지는 모양이 있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고점에서 어느 정도 일단 지금 모습에서 차익 실현이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겠고 앞으로 옆으로 좀 누운 다음에 주가는 다시금 반등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구독자님이 요청하신 이제 레드와이에 대해서 차트만 잠깐 보고 다음에 일단 또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요거는 우주 관련된 거니까 우주 관련된 주식들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약간 눌림목은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조금 가려면은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레드와이가 아무래도 로켓랩이라든지 AST, 스페이스 모바일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낮은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를 본다면 요 라인 때 지금 한 11불 70전대가 1차적인 목표가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조금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